돈에 대한 컴플렉스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 되세요 막 이러면서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난리난 컨텐츠가 부자 컨텐츠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부자를 여기다 놨죠, 여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걸로 키우려고 그래요? 이걸로 키우려고 그래요? 프로이드 의식하고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걸로 이해하십니다. 이쪽.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은 뭐냐면은 의식의 세계는 여기 있고 무의식의 세계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전의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제 칼 융은 어떻게 보냐면은 망망대해의 의식이다. 섬.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이렇게 높은 데서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인격의 성숙이에요. 이렇게죠. 내가 이 섬이지만 이 섬 꼭대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넓어지는 거를 의식의 성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트폴리오 책에도 나왔던 건데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알고, 이게 의식의 세계고 이게 무의식의 세계인데 남들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부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봐야 돼. 근데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는 이제 이런 심리학적인 걸 통해서 찾아가자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노이로제가 뭐냐? 이 사람이 정의한 거예요. 이제 무의식을 방치한단 말이야. 왜? 나 의식으로만 살아가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바라보질 않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쭉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 불안해지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노이로제라고 그러고요. 성격장애, 불안장애, 정체성의 장애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무의식을 방치한 데서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식적인 어떤 사고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무의식들이 사회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무의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인데요. 이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내가 감정을 겪으면은 응어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의식 속에 있으면은 나의 약점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도 알죠. 학력이나 그 다음에 키, 외모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키가 작네, 내가 외모가 좀 덜하네 이런 걸 가지고 컴플렉스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인정하고 그래 나 이 정도면 뭐 그냥 이래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컴플렉스를 푸는 건데 인정을 해야 극복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열등한 기능을 자꾸 제가 나한테 뭔 말을 했는데 날 무시하는 것 같네. 제가 나보다 키가 큰데 위에서 말을 하니까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작은 거지 뭐 어쩌라고 이렇게 가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상처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의식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내면 되는데 이제 무의식으로 집어넣어요. 왜냐면 여기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쌓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 쪽으로 집어넣죠. 그러면 이게 이 무의식 안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거야.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는 컴플렉스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대부분 언제 생겨요? 어릴 때 생겨요. 이게 그래서 엄마들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이 컴플렉스를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필요하는 게 이 아이들이 이 컴플렉스를 부모로부터 받아요. 부모. 강요하는 부모. 내가 이걸 뭘 하려고 했는데 좌절당하잖아요. 부모들한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쁘잖아. 이제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되게 바빠지면은 이걸 다 안쪽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이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쪽이에 나오는 애들이 오은영 씨가 부모부터 봐요. 부모에게 무엇이 컴플렉스로 남아있고 무엇이 무의식 속에 있고 이 부모의 어린 시절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보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아이가 해방이 돼. 안 그러면 부모가 자기 컴플렉스를 자꾸 아이에게 밀어넣게 돼요. 엄마처럼 살지만 한데 결국 아이는 엄마를 닮았거든. 아빠처럼 살지만 하지만 아빠를 닮았거든. 근데 그거 닮은 걸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극복했다면 우리 아이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극복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도 극복 못할 거라는 불안에서 애를 자꾸 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거를 어리니까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가 위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첫 번째는 요거가 이렇게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컴플렉스는 내 자아로서 극복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컴플렉스를 이렇게 쭉 올려서 드러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또 없애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게 내가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이 무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게 그림자예요. 내가 자아로서는 이 의식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내 무의식은 이 그림자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얘를 공격을 해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자아까지 뒤집어 엎을 때 뭐 신경증이라든지 각종 병리 현상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되냐면 억압된 감정. 그러니까 자녀가 받는 억압되었다라는 그 감정을 계속 냅두면 그러면 이제 자기 의식적인 그 행동들이 장애가 와요. 그래서 억압을 시키면 안 돼. 이게 애들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딱 쳐주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결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한 공감이 너무 강해. 아이가 여기 팔 아프잖아요. 어디 다쳐가지고 왔잖아. 남자들은 그냥 다쳤어? 그러면은 빨리 가자. 얼마큼 다친 거야? 뭐 팔이 부러졌으면은 병원 가자. 그냥 여기서 치료 가능하면 치료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끝났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팔이 다쳤으면 얼마나 아팠겠냐. 누가 그랬냐. 이게 감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얘네 행동으로 가는 거. 공감에서 끝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감과 이 해결 체계 이 경계선이 자꾸 사라지니까 공감으로 끝내줘야 되는 거를 자꾸 그 근본 원인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대신 해결해줘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엄마가 들어와서 건드리니까 엄마 인생이고 아빠가 들어와서 건드리니까 아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금쪽이를 보시면은 문제점이 그쪽에서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그럼 필요가 없냐?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어야 되냐가 아니라 약점이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이제 관리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활력소가 되는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받기를 걷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있는 컴플렉스라면은 이제 인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면은 판에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뢰 같은 경우 다 터뜨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안 터뜨리고 계속 남겨두면은 언제 밟을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터뜨려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에게만 무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집단에게도 무의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컬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민족이나 국가에 관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감정이 생겨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결합이 돼서 각인이 돼요. 그래서 각인이 쌓이면 이제 문화적 특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교적인 문화가 여자랑 남자랑 만났더니 혼나. 그러면 이게 여자랑 남자랑 만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여자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 집단의 컴플렉스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볼게요. 오늘 뭐 우리가 개인의 컴플렉스까지 아는 거는 좀 그렇고 집단의 컴플렉스를 알아가면서 개인의 컴플렉스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돈에 대한 컴플렉스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 되세요 막 이러면서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난리난 컨텐츠가 부자 컨텐츠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부자를 여기다 놨죠, 여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걸로 키우려고 그래요, 이걸로 키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공부 잘해야 되잖아. 우리 아이는 농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장인이 됐으면, 이런 거 없잖아요. 이쪽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만 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선비는 돈은 안 번다니까. 청렴결백. 그래서 선비가 돈이 많아서 장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탄핵. 적폐. 내가 100억이 있는데 장관이 됐어. 그러면은 뭐야? 적폐 장관. 탄핵당해야 될 장관. 이렇게 되는 거지. 유산도 못 받게 하잖아요. 상속세 50%. 요번에 이재용 가에서 4조를 대출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남의 돈을 못 벌게 하면 내 돈도 안 벌려요.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못 벌면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못 벌어요. 그게 자본주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억압해놓고 나만 잘 벌 수 없어.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나는 이재용을 역전할 수 없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일반인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스타트가 다른데 그 스타트가 다른 건 왜 그래요? 가문이 축적해온 부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인생을 더 오버해서 산 결과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딱 요 정도 살았거든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그거 받아서 조금 더 잘 살면 되거든. 근데 그거 자체를 다 무시하는 거지. 다 그지에서 시작해야 돼. 우리나라는 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지. 용이 바다에서 나거나 강에서 나면 안 돼. 그 용은 가짜 용이야. 개천에서만 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100억짜리 자산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잖아. 그러면은 100억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너는 개천이 아니야. 너는 금수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야. 본인은 왜 자식한테 공부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해. 어쨌든 자식이 잘 되길 원해서 내 인생을 오버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지금 만족하고 살면은 나는 먹고 산다고. 근데 자식이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자식을 닥달을 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재용은 돈을 줬다고 비난하고 나는 돈으로 못 주고 못 주니까 뭐 해? 공부해라. 그 공부하면 돈을 버냐? 못 번다. 돈은 누가 버냐? 애당초 번 사람이 번다. 돈 버는 교육은 하나도 안 시키면서 학교 교육에서 100점 맞아 오면 엄마 오늘 내가 저기 뭐 좀 중고 라다에서 팔아가지고 100만 원 벌어왔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100만 원일 때는 이쁠 수 있죠. 근데 10,000원이면 5,000원이면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아니 100원부터 시작해야 100만 원도 벌고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벌지. 안 한다니까요. 계속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인은 개쓰레기로 보는 거야. 돈 버는 놈은 뭐예요? 천민. 여기 노예잖아요, 이 밑에. 근데 상인이 거의 노예에 가까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돈 버는 거는 나쁘다고 해놓고 또 부자도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한 컴플렉스입니다. 극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을 인정해버리면 돼. 이재용 너 얼마든 벌어. 나도 벌게. 근데 하지만 난 너거 부럽지 않아. 이게 컴플렉스거든. 근데 이재용이 부러우면 컴플렉스야. 이재용은 돈 더 많이 내야 돼. 그럼 컴플렉스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컴플렉스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키 큰 애가 키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니, 다리를 부러뜨셔라도 나보다 낫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꾸. 그래서 사총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이래. 내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 남을 끌어내려서 내 주변에 망한 사람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 근데 내 주변에 망한 사람이 망할수록 내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야. 왜? 내 주변이 다 그러는데. 끼리끼리 노는데.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뭘 하나 팔아도 비싼 걸 팔거든.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냥 저 새끼 돈 번 거는 진짜 배가 아프고 나 못 번 거는 아쉽고. 이게 이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양반 유교사회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본주의로 갔잖아요. 유교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래? 사교육, 학연, 조기교육 이런 거 미쳐있죠. 농업은 뭐 땅, 이 경자유전인 그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요만큼 땅 갖고 있으면 인정해주고 땅 갖고 먹고 살아라. 식량 주권. 우리나라 주권 없어요. 지금 20%도 안 돼요. 우리나라 자족 되는 게. 다 외국 거예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밀가루 값 올라가지고 지금 짜장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식량 주권이 있었으면 이거 해야지. 안 올랐어야지.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절대로 안 하거든. 그 다음에 돈, 뭐 청빈주의. 장관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이 한 2억 정도 있어야 장관 되고. 이게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컴플렉스가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대학 나온 젊은이보다 초등학교 나온 할머니의 의견이 더 중요해. 우리나라는. 할머니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고, 뭐 정책하는 데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다 들어줘야 돼. 초등학교 나와도. 근데 대학교 나온 애들 얘기는 다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돈이 자랑은 아니듯이 가는도 자랑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랑이라니까. 장관이 어떻게 돼요? 빚이 많아요. 그래서 가치를 존중해줘야 돼. 이재용이 얼마 있든 최태원이 얼마 있든 알아서 그거 해. 나도 벌어서 너네까지 못 가더라도 나 갈게. 이게 돈이 많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불법이었다면 걸렸어야지. 그 법망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돼요? 그 법망을 고쳐야 되는데 법망을 하나도 안 고쳐. 그냥 장관만 적폐로 만들어서 저기 유배 보내면은 이제 사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똑같아. 시스템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일단은 컴플렉스를 없애야 돼. 장관이 탄핵을 댈더라도 걔는 걔고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의 가치는 건들지 말자. 하지만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법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해요. 왜냐면 컴플렉스가 사라졌잖아요. 걔만 없어지면. 돈 많이 번 걔만 없어지면 내 컴플렉스 사라지거든. 나보다 키 큰 얘만 없어지면 나는 키 큰 것 같거든. 남 얘기하지 말고 나는 컴플렉스가 해결되었나. 사회도 마찬가지. 내가 컴플렉스가 해결이 되고 다 같이 해결이 되면 사회도 바뀌어.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사회만 바꾸려고 그래. 딱 똑같은 게 뭐냐면 나 벗고 다니니까 너도 벗고 다녀. 너 왜 차려입고 다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은 페르소나 자체를 너무 손상시켜서. 그러니까 무의식을 잘 하려면은 일단은 페르소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의식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법망이 막 부실해가지고 얘가 막 피해가지고 잘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인정 안 한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니네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이 법망이 부실했다는 건 인정 안 하고 이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안 돼. 소급하면 안 돼. 그게 소급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언제 잘못했는지 그거 몰라. 법이 A에서 B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건 문화가 바뀌어서 바뀐 거거든요. 그 전에 문화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게 법이 부실해서 편법을 썼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고쳐서 그 이후에는 못하게 해야지. 자꾸 우리나라는 전과를 자꾸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공표를 해서 우리가 법이 부실했고 못 잡았고 얘는 똑똑했고 그거 끝나는 거야. 아,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한 게 내일의 편법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해가지고 축적이 됐는데 법망에서 안 잡아서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법망이 바뀌었는데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될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상 뭐가 되냐면은 정죄하고 그 사람 끌어내리고 남 잘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속 연좌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콤플렉스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더 높아지면 그런 사람도 인정된다니까요. 나도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제가 조금 불법으로 이제 법이 보장 못 해줘서 했던 것들을 그냥 인정해. 나 앞으로 잘 보면 되니까 나는 또 할 거니까. 하지만은 저런 식으로 돈 버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합의를 해서 저런 식으로 돈 벌지 말자. 앞으로는 발견 못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 그 노력인데 그걸 다 무시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통념상 어디까지 가는 거는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거고 일단은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